안녕하십니까. 권리분석이 먼저다. 권영필 변호사. 오늘도 지난 강의에 이어 또다시 중요한 쟁점에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강의에는 유치권자가 사용 수익하기 위한 요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강의는 뭐냐면 유치권자가 직접 사용 수익하면 좋은데 임차인,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점유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사용 수익하고 있다라는 점, 즉 직접 거기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별도로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점유하고 있다라는 주장하는 유치권자가 과연 점유가 인정될 것인가? 이게 법적으로 간접 점유 또는 점유 보조자의 점유인데 이 사건은 간접 점유입니다. 즉 법적으로는 거기에서 직접 점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점유하는데 그 점유 요건이 법적으로 요구하는 요건에 충족한다면 직접 점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조차도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 효과가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법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되고 법적인 요건이 있고 그 요건은 직접 점유하는 자와 간접 점유자 간에 어느 정도 법률 관계가 이렇게 묶어져야 된다. 즉 법적인 용어로는 간접 점유자가 직접 점유자한테 목적물 반환 청구권 자체는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요건입니다. 대표적으로 임대차 계약인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직접 점유자와 간접 점유자, 즉 유치권자 사이에 임대차 계약 관계는 있었으나 중요한 것은 그 임대차 계약이 어느 일방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해제가 됐다는 의미고, 해제가 됐다라는 것은 계약이 종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임대차 계약 관계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유지되지는 않고 결국 간접 점유 관계는 깨졌다라고 해서 유치권자한테 패소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임대차 계약이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이 해제된 이후의 법률관계,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이 해제되면 어떤 법률관계가 남죠? 임차인은 야 보증금 빨리 반환해 줘 라는 법률관계와 임대인의 임차인한테 야 너 빨리 목적물 반환해 줘 라는 법률관계가 남아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 해제됐다라고 하지만 처리해야 될, 정리해야 될 법적인 문제가 남아 있고 대법원은 거기에 착안을 해서 목적물이 일단 반환되지 않는 상태라고 한다면 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목적물 반환 청구권은 그대로 남아있고 결국 간접 점유 관계는 유지된다라고 판시를 한 겁니다. 정리합시다.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유치권자는 전 소유자 또는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서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유치권자가 직접 사용 수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임차인을 통해서도 사용 수익할 수 있으며 그 법률관계, 즉 직접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과 간접 점유하고 있는 유치권자 사이에 법률관계가 존재했었고 그 존재한 법률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관계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는 간접 점유 관계가 깨지지 않았다라는 판시입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